건물의 하루는 유난히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입구 문이 가볍게 열리자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지만 건물 주민 대부분이 청소원 혹은 청소부 아저씨라 부르곤 했다. 허리는 약간 굽었으나 청소 도구를 챙기는 손놀림은 사뭇 능숙해 보였다. 건물 복도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계단 아래 구석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꼼꼼히 살피고 닦아냈다. 작은 입자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저기요. 낯선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한껏 예민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이 건물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편이었다. 할아버지는 얼른 허리를 펴고 걸레를 잡은 채로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면 소리가 좀 거슬려서요. 남편이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자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려다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렇군요. 다음부턴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소하는 직업이시니까 알겠지만 사람들 편하게 쉬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한 뒤 쌀쌀맞은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층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되려 그의 뒷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청소 도구를 손에 쥐고 청소를 마저 하려던 찰나 이번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남편의 아내였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편해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왠지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소 아저씨? 네. 우리 집 앞쪽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혹시 좀 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곧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어제 이미 얘기하려 했는데 집 앞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녀는 조금도 미안함 없이 주문을 쏟아냈다.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청소 도구를 챙겨 그녀가 사는 층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건물 로비는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퇴근에 들어오는 회사원들과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가족들의 북적임이 지나가고 나자 이제 건물 내부는 다시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저녁까지 건물 곳곳을 살핀 뒤에야 서둘러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청소원처럼 보이는 그가. 그러나 저녁 무렵에 향한 곳은 건물 가장 위층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 같은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관리자 전용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린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드러났다. 생각보다 넓은 방이었다. 방 한쪽에는 큼직한 책상과 서류가 빼곡히 들어찬 서류함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문서들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대 계약서나 세입자 명부 같은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며 안경 너머로 꼼꼼히 내용을 확인했다. 302호 아랫집에 부부가 새로 들어왔지. 서류 처리는 모두 마쳤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세입자인 젊은 부부의 계약서를 살피다가 살짝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낮 동안에 자신에게 조금은 무례했던 부부를 떠올린 듯했다. 그래도 그는 별다른 감정 없이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아직 어린 둘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는 주변에 파일철을 가지런히 놓고 서류를 순서대로 꽂았다. 잘 닦아놓은 목재 책상이 밝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책상 옆에는 투자 서적과 관리 관련 책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 이해, 중소형 건물 관리 노하우 같은 책들 제목이 눈에 띄었다.
원래 약속대로면 내일쯤 관리비 고지서가 나갈 텐데 특별히 점검해 둘 필요가 있군. 할아버지는 책상 위 달력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가져온 영수증 뭉치를 재확인했다. 구청과 연락해뒀던 문서까지 꼼꼼히 살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뭉텅이로 모인 서류와 각종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잠시 열쇠 꾸러미를 살피다 할아버지는 그중 하나를 꺼내 다른 작은 서류함을 열어 확인했다. 건물주라면 마땅히 바쁘고 번잡해야 할 일이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절차에 익숙해 있었다. 어렵고 복잡한 일조차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가 거동하기 불편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 손으로 지켜야 할 건물이지. 무엇보다 이곳은 내게도 추억이 많은 곳이니까.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을 잠시 바라봤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여러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의 집 창문이 보였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하나하나의 창문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부부가 사는 302호 창문까지 눈길을 옮겼다. 무례하게 대한 세입자라도 내겐 소중한 손님이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의자에 앉아 남은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몇 장의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세입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도록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대수롭지 않은 청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더 정확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한 채 그는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였다. 낮 동안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정중히 청소하던 그의 모습과 이 조용한 밤에 서류를 손수 정리하는 건물주의 모습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매일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일에 매달렸다. 청소원 할아버지라 불리는 그가 사실은 건물주라는 사실은 온전히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건물의 1층에서부터 복도를 차근차근 청소하던 그는 어느새 3층에 이르렀다. 맨 끝 호수 앞을 지나치려는데 어제 마주쳤던 젊은 남자가 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나오더니 반가운 듯 손짓을 했다. 잠깐만요. 우리 집에서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요. 그는 걸레를 쥔 채로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집 안쪽을 향해 시선을 보냈고 거실에 있던 여자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건물 밖 주차장 쪽을 가리켰다. 그쪽에는 갓 사온 듯 반짝이는 큰 세탁기가 트럭에 실려 있었다. 저 세탁기 좀 집 안까지 옮겨주세요. 설치도 가능하죠. 당황한 듯 잠시 세탁기를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건 상당히 무거울 텐데요. 안전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기계가 손상되면 곤란하니 전문 업체를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등 뒤에 서 있던 남편이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끼어들었다. 에이, 내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에서 이런 자비를 해주라고 두는 거잖아요. 그는 가만히 둘을 번갈아 보며 한숨처럼 숨을 삼켰다. 대꾸 대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가능한 한 부드럽게 설명을 덧붙였다. 정말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전문 기사분이 아니면 옮기기도 힘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고객님들께서도 곤란하시잖아요. 그러자 여자가 지린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놓고 핀잔을 줬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무거우니까 얼른 좀 해달라고요. 급해요. 남편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잡다한 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옮길 수 없는 무게임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이어갔다.
분명 그도 여러 해 동안 이 건물을 손수 관리하며 괜히 자신의 손으로 힘겨운 일을 처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세탁기처럼 크고 무거운 물건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힘이 붙이는 건 물론이고 만에 하나 떨어뜨리거나 몸을 다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설치 기사 불러서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욕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 여자 또한 그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이 사람,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도와달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진짜 요즘 사람들 왜 이래. 그는 당혹감을 숨기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을 살짝 달래보려 했다. 혹시 원하는 설치 날짜가 있으면 바로 전문 업체에 연락해서 예약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업자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마치 자기가 내뱉은 말을 조금도 수습할 생각이 없다는 듯 남편은 비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됐고, 에이, 안 하려면 말아요. 진작 말이 통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지. 괜히 시간만 뺏었네. 여자 역시 한심하다는 듯 그를 훑어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남자는 밖에서 한 번 더 욕설을 내뱉은 뒤 문 앞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긴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는 한동안 말없이 닫고 있던 걸레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작은 떨림이 느껴졌지만 곧 몇 번 심호흡을 고른 뒤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다져진 인내심이 결론적으로 그를 지켜주고 있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의 표정에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결국 큰 소음만 남기고 사라진 부부의 실랑이는 아침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도 구석부터 차근차근 쓸고 닦았다. 허리 굽은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 더 작아 보였고 왠지 모르게 정막이 감도는 건물 복도는 그날따라 더욱 길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1층 로비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고 어제 사건이 있었던 젊은 부부도 뒤쪽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리려는 순간 청소 도구를 든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다른 주민들을 먼저 태워보내고 잠시 뒤에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부부 중 남자가 그를 보자마자 너스레를 떨며 손짓으로 불렀다. 거기 잠깐 와봐요. 그는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기색으로 바라봤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요즘 건물주 측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청소부들을 쉽게 자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당신 하는 일 좋게 봐주면 앞으로도 일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업무 태도 안 좋다고 상부의 말이라도 하면 피곤해질 테니까. 다른 주민들이 슬슬 불편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대놓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는 부부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여느 때처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말에 남자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눈치가 없네. 오늘도 힘 좀 써달라고 하면 또 거절할 생각은 아니겠죠? 아, 그렇지. 오늘 택배가 대량으로 온다는데 우리 집 현관까지 옮겨줘요. 어차피 청소 다니면서 옮길 수 있잖아? 그저 미소 지을 뿐 그는 또 한 번 선뜻 대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다. 남자는 마치 듣고 있지 하는 태도로 그를 흘겨보고는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 부부가 내뱉는 말은
계속 이어졌다. 성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서야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수군대며 그를 살짝 바라봤다. 누군가는 다가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주기도 했지만 그는 슬쩍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대꾸했다. 별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들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각자 출근길에 올랐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피로감이 어려 있었지만 이내 걸레를 쥔 손을 다시 잡아쥐고 건물 청소를 계속했다. 그날 오전 내내 부부는 여기저기에 그를 폄하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 관리 사무실에 들러 저기 청소부, 요즘 아주 건방지다며 그를 깎아내리는 말을 늘어놓았고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도 청소부가 제대로 안 한다, 우릴 무시한다 같은 억측을 쏟아냈다. 관리 사무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였고 이웃들은 딱히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 반신반의할 뿐이었다. 부부의 성화에 시달린 관리 사무실 직원은 결국 홀로 청소 중인 그를 찾아와 넌지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분들 혹시 큰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자꾸 귀찮게 호소를 하시네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보였다. 아유, 문제라니요. 그냥 좀 곤란한 부탁을 하셔서 전문 업체를 쓰시라고 권유했을 뿐이에요. 저보다는 업체가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역시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따로 말씀드려 볼게요. 관리는 물론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문의까지 도맡는 바쁜 상황이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하루를 보냈다. 굳은 일을 척척 해내면서도 언제나처럼 티 한 방울 없이 건물을 돌보았다. 해가 기울 무렵 복도와 계단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그는 관리소장과도 살짝 마주쳤다. 소장도 낮에 들은 얘기가 있어 궁금한 기색이었지만 그 역시 별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만 건네며 지나갔다. 자정을 넘긴 시각, 가장 위층에 있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주인의 마음만은 복잡해 보였다. 오늘 받은 모욕적인 언사들을 곱씹는 듯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 방 안쪽에서 아내가 그를 맞이했다. 식탁에 차려둔 간단한 차와 간식을 권하며 부부의 일로 힘들었을 그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오늘은 좀 심했더군. 괜찮으세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걸터 앉았다. 그리고 창문 밖 야경을 본 뒤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난 괜찮소. 원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늘 겪어왔으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편치 않아 보였다. 그래도 저 부부 너무 앞뒤 안 재고 막무가내로 구는 것 같아요. 괜히 당신이 불편해질까봐 걱정되네요. 그러자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가만히 창문 너머 3층 어딘가를 향해 눈길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에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재미를 봐야 알겠지. 저 친구들 이제 막 이사 왔다고 제멋대로 굴면 세상이 참 만만해 보이나 봐. 그 말에 아내가 살짝 눈을 크게 떴다. 언제나 사람이 좋고 순한 성격이라. 누가 봐도 착하기만 했던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곧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이 있으니 관리소장이나 주변 이웃들의 평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겠지. 우리도 그냥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거요.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창틀의 먼지를 가볍게 닦으며 속삭였다. 자, 우리도 슬슬 움직여 볼까. 이 건물을 내버려 두는 게 내 소임은 아니잖소. 그 미소에는 묘하게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이 건물에 얽힌 모든 일을 주도해온 그의 진면목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내는 살짝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건넸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 다만 그의 여유로운 표정 뒤에 번뜩이는 날카로운 기세가 잠시 스쳐갔다.
곧 적막해진 방 안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 고요하게 녹아들었다. 그리고 밤하늘 밖으로는 그날까지 무심히 깜빡이는 건물. 불빛들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이라도 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늦은 밤 건물 꼭대기층의 작은 방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내부는 여느 때처럼 깔끔했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헛기침을 했다. 당신 생각이 어때요?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단호했다. 앞에 앉은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늘 당신이 직접 나서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 이번에는 내가 나서 볼게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 부부 조금 요즘 도가 지나친 것 같소. 아무래도 방을 빼라고 통보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아내는 그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고마워요. 이젠 더 참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군. 할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한편 아내는 속으로 어떻게 저 부부를 응징할지 살짝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듯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의 집안은 평온해 보였다. 거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젊은 부부는 어제 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었다. 어제 그 청소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 어이없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시키면 할 것이지. 어디 건방지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 두 사람은 시시덕대듯 서로의 말을 거들며 키득거렸다. 그러다 남자가 창밖을 흘끗 보며 말했다. 근데 요즘 부쩍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정당한 요구한 건데. 두 사람은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듯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문의 인터폰에 비친 모습은 이 건물 관리 관계자처럼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짧게 단장한 머리에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드려야 해서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또 청소원 얘긴가 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여자는 깍듯이 인사를 한 뒤 부부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쪽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방을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듯 부부는 어리둥절해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계약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을 빼라니 말이 돼요? 부부가 한마디씩 따져 물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내밀며 덧붙였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여기 명시되어 있고 절차대로 위약금이나 보증금 등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조만간 다른 거처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부부는 이 상황이 정말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남자는 허겁지겁 서류를 읽어보며 허탈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방을 빼야 하죠?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요? 그녀는 부부가 이해 못할 이유는 없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희는 세입자와의 상호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민원도 있었고 현재로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을 빼셔야 할 시점은 빠를수록 좋지만 최소한의 기간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당황을 넘어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저 하찮게 여기던 청소원과 실랑이를 벌인 일 정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큰 파장으로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린 그냥 이 건물에 살면서 요구할 걸 요구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의 언쟁 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곧장 문 밖으로 물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리 사무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부부는 비로소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잃었다. 집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아직도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서서히 상황을 깨닫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터진 이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라도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이 건물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누군가가 드디어 오래된 잠에서 깨어나 행동을 시작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전날 밤 중년 여성이 젊은 부부에게 내린 방 빼라는 통보가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물에서 평온하게 지내던 부부가 갑자기 방을 비우게 됐다는 소식에 다들 의아해했다. 그 시간 젊은 부부는 여전히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전날 밤부터 서류를 뒤적이며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었다. 아니, 뭘 잘못했냐고. 애초에 건물주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잖아. 이게 말이 돼. 방금 이사 온 세입자한테 곧바로 나가라니.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재빨리 문 앞까지 달려갔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찾아왔던 바로 그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어제와 달리 조금은 미안해하는 듯한 그러나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건물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라고요. 여자는 우리 남편이 사실 건물주예요라고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제처럼 건물주의 의중이라는 설명만 덧붙였다. 대체 왜요? 무슨 이유인데 우리가 쫓겨나야 하냐고요. 젊은 남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그의 아내도 덩달아 항의했다. 우린 그냥 요청 몇 가지 한 것뿐인데 청소원한테 무슨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런다고 방을 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끝내는 앞서 해둔 말만 되풀이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서류로 전해드렸고 세입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더는 할 말이 없네요. 혹시 이사에 필요한 도움이나 절차가 필요하면 말씀 주세요. 그녀는 시종일관 공손하지만 딱딱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반쯤 울상이 된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후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여자가 떠나자 문이 열린 채 남은 집 앞에는 어느새 몇몇 이웃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주민이 작게 중얼댔다. 무슨 일이래요? 부부가 완전 날벼락을 맞았나 보네. 다른 주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쩍 끼어들었다. 그러게. 근데 들리는 소문엔 그 청소원 아저씨가 사실 건물주라고 하던데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귀를 쫑긋 세웠다. 진짜요? 그 할아버지가요? 맨날 계단 쓸고 닦는 그분이? 아무래도 맞나 봐.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 걸. 동시에 여기저기서 설마 진짜라면 대박이다. 어쩐지 건물 구석구석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니 하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저마다 충격적이라는 표정을 짓거나 반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복도 안쪽에 서 있던 두 분은 처음에는
이웃 주민들의 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거듭 들려오는 청소원 아저씨가 사실 건물주래라는 말이 귓가에 들어오자 서로의 눈빛이 동시에 커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청소원 아저씨가 건물주라니 말이 돼. 남편은 급히 현관문을 닫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 역시 잔뜩 어리 빠진 표정이었다. 설마 우리가 욕하고 협박까지 하던 그분이? 어쩐지 이상하게 이 건물 내역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았어. 전문 업체 부르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도 건물주의 줄이야. 두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며칠 전부터 그 청소원 아저씨의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여유 있는 태도, 매일같이 건물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세심하게 관리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단순히 직업이식 때문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가 그 건물주한테 온갖 무례한 짓을 해왔다는 거네. 그래서 방 빼라고 한 건가? 부부는 동시에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뒤늦게 사실을 깨닫자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굴던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도 건물 안팎에는 청소원 아저씨가 사실 건물주라는 소문이 더욱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모든 이웃들이 잔뜩 놀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소장도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진짜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집 안에 틀어박힌 부부는 제대로 아무런 대응도 못한 채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다. 몇 번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부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청소원 아저씨를 직접 찾아가 보려고 마음먹었다. 건물주임을 안 이상 어쩌면 사죄를 하고 사정을 봐달라고 빌면 어떻게든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 그럼 정말 쫓겨나게 생겼어. 여기보다 싼 월세도 못 구할 텐데 더구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 일단 가서 고개라도 숙이자. 잘못했다고 빌면 혹시라도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서둘러 겉옷을 챙긴 두 사람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복도 쪽을 바라봤다. 그때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로 나이가 지긋한 그 청소원 아저씨가 보였다. 오늘도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구석을 닦으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문제는 부부가 막상 그를 보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듯 주춤했다는 점이다. 수없이 무례하게 굴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분명 그도 온갖 험한 말을 들었을 텐데 과연 용서해 줄까? 저기 갈까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답하지 못했다. 복도 끝에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까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갈등했다. 결국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복도 문틈으로 그를 힐끔거리기만 했다. 계단을 닦고 있던 그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부부 쪽을 볼 뻔했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돌리고 묵묵히 청소에 집중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어차피 밤 되면 올라가실 테니까 그때라도 다시 찾아가 보자.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뒤로 물러섰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방금까지 자신들의 횡포가 떠오르면 차마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웠다. 그렇게 복도 문이 조용히 닫혔다. 건물 안을 조심스레 오가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고 모두가 이 젊은 부부가 할아버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었다. 부부 또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결국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더 버틸지를 고민하며 서성거릴 뿐이었다. 이미 커져버린 소문과 드러난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복도의 낮은 조명 아래서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난감함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며칠 사이 건물 안팎으로 퍼진 소문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다. 누가 어떻게 전해준 것도 아닌데 어느 틈엔가 다들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계단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 도구를 들고 묵묵히 일하던 할아버지가 사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제 주민들은 그를 청소부 아저씨가 아닌 사장님, 회장님 등으로 부르며 은근히 거리를 두었다. 평소처럼 그가 계단 모서리를 닦고 있으면 지나가는 이들은 괜스레 깎듯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난감해진 것은 바로 젊은 부부였다.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은 뒤 부부는 연신 얼굴이 사색이 된 상태였다. 이웃들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청소원 아저씨가 실제 건물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진짜 그분이 건물주였단 말이야? 이제는 사정에서 어떻게라도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대로 쫓겨나면 큰일이야. 결국 그분은 몇 번이나 용기를 내려다 포기하기를 반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싶어 대기해봤지만 할아버지를 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었다. 이사할 곳을 찾을 여유도 없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오늘 꼭 말씀드리자.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 계약 유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보자. 그래 잘못은 우리 쪽이 했으니까 진심을 다해 빌자. 두 사람은 옷매무새를 갖춘 뒤 용기를 내어 위층 관리자 전용 공간 앞에 섰다.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렸다. 오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손에 작은 서류철을 들고 있던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부부를 마주 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부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동안 너무 무례하고 오만했어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릴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시큰둥한 눈빛이었다. 마치 어떤 감정도 깃들지 않은 듯한 그 표정의 부부는 더 초조해졌다. 지금 와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 쉽게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행동, 말투 전부 철없고 경솔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번갈아가며 해명을 하듯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냉정하게 응수했다. 그동안 하신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저를 청소원이라며 무시하고 이리저리 험한 말도 마구 내뱉으셨죠. 정작 그게 잘못된 일임을 아셨다면 그때 바로 반성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와서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태도를 바꾼다면 그건 순수한 사과로 보긴 어렵겠군요. 너무나도 차갑고 예리한 반응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저희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 당장 나가라 하시면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고 다시는 그런 태도로 굴지 않을게요. 부부는 울먹이듯 애원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더 들어봐야 할 말이 뻔할 테니 이쯤에서 됐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지금껏 제가 받았던 모욕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부부는 눈물이라도 쏟을 기세였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두커니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잠시 뒤차경으로만 덧붙였다. 저기 문 닫고 나가 주십시오. 부부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의 냉랭한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 했지만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문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망설이다가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무엇을 해도 더 이상 만회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특히 아내는 복도를 지나는 이웃들에게 괜히 죄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 마주쳤던 한 이웃이 못마땅한 듯 부부를 나무랐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그냥 청소원으로 보인다고 무시하고 이웃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별거 아닌 일로도 욕설하고 부탁도 일방적으로 시키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부부는 애꿎은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지나쳤다. 바짝 마른 입술로 겨우 중얼거릴 뿐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결국 그날 저녁 부부는 어떻게든 다시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보려 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 쪽으로도 찾아가고 이웃들에게 부탁도 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어디론가 자리를 옮긴 뒤였다. 대신 주차장 쪽에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이 잠깐 보였을 뿐이다. 부부가 황급히 따라가 잠시만요 라고 불렀지만 그는 들은 채도 않고 조용히 자리를 뜨고 말았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부부는 부들부들 떨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떡하지? 그분이 정말 사과를 받아줄까? 이미 곳곳에서 얹혀있는 차가운 시선이 부부를 더욱 초조하게 했다. 잠깐 사이 이웃들이 지나가며 힐끔힐끔 그들을 쳐다봤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만큼 이 부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결과 또한 분명해 보였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대로 부부의 사과를 받지 않은 채 돌아서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서 부부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여전히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 방을 빼라는 통보는 그대로 유효했고 건물주가 바로 그 할아버지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부부는 사죄할 기회마저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마치 목이 쪼여 오는 듯한 불안과 공포로 점점 더 몸을 떨었다.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사이 건물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이 소름 돋을 정도로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퇴거 통보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난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짐과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표정 속에서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정말 이제 어쩌죠?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이웃들도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남편은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었는데 그런데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지. 그때 부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아버지께 빌어보자.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몰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남편은 한참 동안 눈을 감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더는 물러설 곳도 없으니 한 번 더 가보자. 두 사람은 겨우 마음을 다잡고 건물 관리실을 지나 할아버지가 계시는 계단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어제와 달리 쓸쓸하고 고요했으며 곳곳에선 이미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바쁘게 걸레를 들고 계단 모퉁이를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편은 한숨을 삼키며 부인을 바라본 후 조심스레 다가갔다. 할아버지, 저희 한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인은 단호하게 뒤에서 덧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경솔했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편으로는 피곤함과 냉정함이 섞여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입가에 미소 한 점 없이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받아줄 의무는 없네. 그의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듯 차갑고 단호했다. 부부는 한순간 말문이 막히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남편이 다시 힘을 내어 말했다. 저희 정말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희 집도 우리 가족도 다 망가질 것 같아서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짓 한 번,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저으며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 모습에 부인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제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애절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깨를 굽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돌이킬 수는 없소.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몇몇 이웃들이 옆에서 수군대며 한마디씩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부터 왜 저 할아버지를 무시했겠어. 그 청소원 아저씨 말이야, 이제야 알겠네. 이웃들의 수근거림은 부부에게 더욱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참을 두 사람을 내려다본 후 천천히 걸음을 돌려 복도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의 냉정함 뒤에 어딘가 고민하는 듯한 미묘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막막해짐을 실감했다. 남편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대로면 우리 정말 끝장이야.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애원했지만 그들의 애절한 외침은 이미 할아버지의 차가운 결심 앞에서는 묻히고 말았다. 그렇게 복도에는 또 한 번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옮긴 채 어딘가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복도를 닦으며 지나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저 부부 요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게 어제부터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 보이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 한켠이 조금 흔들렸다. 잠시 멈춰서서 빗자루를 내려놓던 그때 그의 아내가 다정하게 다가와 물었다. 아직도 그 부부를 내보낼 건가요? 당신은 예전엔 좀 다르게 생각했잖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무례한 행동이 컸던 건 사실이요. 한 번쯤은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소. 아내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우리도 조금은 관대해져 볼 수 없을까요? 한편 부부는 방을 비울 준비로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속으로 후회에 잠겨 있었다. 이게 다 우리 탓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거만했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작고 애처롭게 건물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단호했던 그의 눈빛 속에 어렴풋한 안쓰러움이 스며들었다. 비록 말 한마디 건네진 않았지만 그날 오후 복도에는 서로 다른 이들의 고뇌와 후회, 그리고 미묘한 변화의 기색이 고요히 흘러갔다. 이사 전날 저녁 부부는 이미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한 채 조용히 방 한켠에 앉아 있었다. 그때 복도를 통해 느껴지는 발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타난 한 노인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지내셔도 좋습니다. 순간 부부의 얼굴에는 믿기 어려움과 놀라움이 번졌다.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꿈을 꾸었는지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 멈칫한 채 주위를 살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이세요?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앞으로 이 건물을 직접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부부의 눈빛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오랜 갈등과 오만함으로 인해 쌓인 후회의 감정이 스며들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내 역시 눈가에 맺힌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덧붙였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이 건물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는 미소 한 자락을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 배우며 살아가야 하오. 이제부터는 이곳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가꾸어 나갈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오. 그날 밤 건물 복도는 오랜 갈등이 서서히 사그라진 듯 따스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부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오만함과 후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듯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은 잊고 있던 온기를 되찾은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맑은 아침 햇살이 건물 복도를 따스하게 감쌌다. 어제의 굳어졌던 분위기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변화를 향한 희망이 건물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부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 진심을 다해 건물 청소를 담당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 구석구석을 물걸레로 닦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문턱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오늘 아침 복도가 한층 깨끗해졌군요. 참 반성한 모양이로구나. 주변 주민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한 이웃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반성하고 청소 열심히 하니 예전보다 태도가 많이 나아졌어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다짐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복도는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청소 도중 부부는 서로에게 조용히 다짐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 맞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기회를 평생 잊지 말자. 청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건물 주인인 노인에게 다가갔다. 부부는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은 듯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고 뿌듯하군요. 노인의 눈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따스한 목소리가 복도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요. 앞으로 이 건물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가꿀 소중한 집이 될 것이요. 해가 저물 무렵 건물 한쪽에서 부부가 여전히 열심히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과 그의 부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부인의 손을 잡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이 따스한 기운을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소. 부부의 진심이 담긴 행동과 정중한 인사, 그리고 변화를 향한 다짐은 건물 안에 새로운 시작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오랜 갈등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가운데 건물은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과 오만, 그리고 그 속에서 찾게 되는 반성과 새 출발의 소중함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건물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 때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깨달음과 함께 다시 한번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과의 말을 전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 배려, 겸손, 그리고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사연이 여러분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